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4년 일본에서 변화한 8가지 새로운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방문자 수는 전년 대비 8.9% 증가한 313만 명에 달하며 4개월 연속 3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의 유입에 의해 일본에서는 외국인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부터 여행할 때 알아둬야 할 것까지 다양합니다. 긍정적인 예로는 스이카 카드의 부활, 외국인 여행자의 입국 수속 시간 단축의 새로운 제도의 도입, 일본의 항공사의 새로운 노선 확대가 있어 여러분의 일본 여행이 더욱 저렴하고 쾌적하게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예로는 얼마 전 발생한 지진의 영향에 따른 난카이 해국 거대 지진의 우려, 고베 쇠고기 위장 판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 최신 정보를 8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으로 당신의 일본 여행은 보다 원활하게, 보다 쾌적하게, 보다 즐거운 것이 됩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난카이 해국 거대 지진 정보입니다. 시청자의 많은 분으로부터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것은 지금 일본에 여행을 해도 안전한가? 아니면 일본 여행을 취소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전 세계의 다양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달해드립니다. 우선 전제적으로 이것은 2024년 8월 8일에 일본 규슈 지역에 있는 미야자키현 주변에서 매그니투드 7.1의 지진이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30년 이내에 매그니투드 8에서 9의 난카이 해국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70%라고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 세계 각국의 뉴스에서 일본은 앞으로 큰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본에 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발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지진에 대해 많은 코멘트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 의견의 결론으로서 여러분의 일본 여행은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인데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도 주의 환기는 했지만 반드시 거대 지진이 바로 발생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객관적인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매그니투드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후 일주일 이내에 매그니투드 8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빈도는 수백 번에 한 번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에 대한 위험은 이해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만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재 일본은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는 문제없이 기능하고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발생했을 때 영향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일본인도 문제없이 일본에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의견은 나 자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행자는 항상 최신 정보를 입수하고 스스로의 생각으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지진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이전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는 고베소의 산지 위장 문제입니다. 고베소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일본 고베 지역의 소이며 해외 언론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9종류의 음식으로 고베소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 세계로부터 매우 인기가 있어 많은 방일 외국인이 일본에 오면 먹고 싶은 요리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방일한제 미국인 친구도 먹고 싶다고 해서 같이 먹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베소에 관해서 주의해야 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고베소의 산지 위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가고시마 지역의 소를 고베 쇠고기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고베시는 대상 회사를 행정지도하고 재발 방지책을 검토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을 위해 일본에 와서 고베 쇠고기를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레스토랑의 후기를 확인하고 가게를 정하도록 하세요. 세 번째는 ANA 신규 항공 노선 확대입니다. 일본 항공사의 최대 항공사인 ANA는 2024년 12월부터 유럽 노선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이탈리아 밀라노,
스웨덴 스톡홀름, 터키 이스탄불의 신규 항공 노선을 취항합니다. 이것은 한국분들이 일본을 경유해서 유럽에 갈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으로의 접근이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이지만 뿐만 아니라 항공권 가격 하락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각 항공사 간의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타사도 같은 노선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행자에게 매우 좋은 영향입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시카가 돌아왔다입니다. 일본에서는 시카나 파스모 등의 철도 IC 카드는 여행자에게 있어서 필수품입니다.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편의점, 슈퍼, 자동 판매기에서의 쇼핑에도 사용되고 있어 일본 중의 여행을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나 2023년 8월에 반도체 부족으로 시카나 파스모를 포함한 일부 IC 카드의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JR 동일본은 2024년 8월 반도체 부족에 대해서 일정량의 재고를 확보할 수 있는 전망이 섰기 때문에 2024년 가을경에 판매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이미 일부 역에서는 외국인 여행자를 위해 판매되고 있습니다만 2024년 가을 이후에는 도쿄 근교의 어느 역에서도 구입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판매가 재개될 때까지는 판매 장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 장소나 입수 방법 등의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동영상을 확인해주세요. 또 같은 IC 카드인 파스모 패스포어트는 판매 중지 상태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나라의 사슴에 대한 폭력입니다. 나라는 오사카, 교토와 가깝고 국내외에서 매우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특히 나라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사슴은 국가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야생동물로 그것에 먹이를 주는 것이 관광객으로부터 매우 인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생 때 수학여행으로 나라에 가서 사슴에게 먹이를 준 즐거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유수의 관광명소로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이 공원인데 얼마 전 믿을 수 없는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확산되었습니다. 그것은 나라 공원의 사슴을 관광객이 발로 차버리는 폭행 동영상입니다. 이로 인해 촉발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이 똑같이 폭행하는 동영상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대책으로서 영어나 중국어 등의 다국어를 사용해 관광객에게도 향한 주의 환기를 게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동물을 폭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체포나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라의 사슴 공원은 물론 다른 동물에게도 여러분은 반드시 복용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는 관광객의 숙박 사기입니다. 나가노현의 료칸에서 외국인 관광객 2명이 숙박요금 5만 7천엔을 지불하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게 주인과 직원들은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와주시는 것을 매우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이 료칸처럼 일본의 료칸 중 일부는 정산을 체크아웃 시에 호불로 실시합니다. 이유는 손님이 서비스를 받은 후에 대가를 지불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가게는 이 생각을 재검토하여 선불로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멋진 분들 뿐입니다만 정말 일부분들이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일본의 료칸의 관습이 바뀌어 버립니다. 참고로 현재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시조사는 멋진 분들 뿐이라 문제 없겠지만 절대 이런 일은 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는 입국 수속 시간 단축제도 도입입니다. 일본은 2024년 6월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8.9% 증가한 313만 명에 달해 4개월 연속 3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 입국 시 외국인 여행자용 입국 심사가 장사진을 이루고 있어 매우 혼잡합니다. 그 대책으로서 일본 정부는 외국인 여행자의 입국 수속 시간을 단축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여행자에게 출발하는 공항에서 탑승 전의 대기 시간을 이용해 일본의 입국 심사의 대부분을 사전에 받게 해 도착 시는 간단한 확인만으로 원활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년 1월 이후에 대만 여행자를 대상으로 운용을 시작할 예정이며 상황을 보면서 대상 국가나 지역을 넓혀나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외국인 여행자에게 있어서
원활하게 일본에 입국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일입니다. 대상 국가 학대 등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8번째는 나리타 공항 업데이트입니다. 나리타 공항은 도쿄 시내에서 70km 떨어져 있고 또 주변에는 관광 명소는 거의 없기 때문에 외국인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지루한 공항일지도 모릅니다. 제 미국인 친구도 나리타 공항 환승으로 10시간이 있지만 공항에서 도쿄 시내까지 왕복으로 4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항에서 나오지 않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차로 3분 거리에 상업 복합시설인 게이트웨이 나리타의 개발이 발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푸드테크를 활용한 일식 레스토랑, 스포츠 중계나 아티스트 라이브가 가능한 아레나 회장, 최신 테크놀로지를 구사한 디지털 호텔, 그리고 다양한 상업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설까지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되는 것으로 나리타 공항의 환승이나 일본 출국 시에 일찍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즐길 수 있습니다. 꼭 일본의 마지막 추억으로 활용해보세요. 시설 개시는 2027년 봄이라고 하며 또한 업데이트가 있는 대로 공유할 테니 채널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일본에서 변화한 8가지 새로운 것들은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